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 벌써 진도를 이만큼이나 나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근대 이제 들어가서 합리론 공부를 하면서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특히나 좀 스피노자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복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스피노자가 꽤나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피노자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영상도 또 보시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합리론 이성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그 흐름 중에 이제 근대의 경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누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까요? 자, 베이컨과 여러분 휴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베이컨도 생활과 윤리에서 사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영상 앞에 틀어줬잖아요. 그쵸?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 베이컨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그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지? 베이컨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서 그 환경 부분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아마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기억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되게 우리 베이컨에서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은 PPT 없이 교과서랑 그다음 수능 특강 가지고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138페이지고 수능 특강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른 펴시고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경험론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합리론은 이성을 지식의 근원이라고 지식의 근원을 이제 이성에서 찾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경험론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지식의 토대를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에서 찾는다. 감각이나 경험에서 찾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식의 토대를 거기서 찾는 경험론의 입장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납적 방법을 이제 여러분 지식 탐구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우리가 합리론에서 공부를 했죠. 그쵸? 합리론 하면서 귀납법, 연역법 공부를 했고 여러분 이 경험론은 개개인의 경험, 그치? 경험, 사례, 실험, 관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사례, 실험, 관찰을 통해서 얻은 그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죠?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법을 강조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베이컨이 경험론의 선구자라고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인간의 정신은 말이지 왜곡을 잘한대. 그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지닌 선입관과 편견을 이 사람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런 우상을 타파해야 되겠죠. 그쵸? 편견을 없애야겠죠. 우상을 없애야겠죠. 우상을 제거하고 극복해야겠죠. 그쵸? 그래야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을 지배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관점인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쵸? 인간중심주의.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여기 교과서에 보면 밑에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해가지고 4가지 우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으로도 우리가 좀 파악했죠. 그죠? 한번 잠깐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 막 달달달 꼭 외워야 합니까? 아는 게 좋기는 해요. 아는 게. 그렇지 아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내신으로는 낼만도 한데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그냥 베이컨은 우상을 타파하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정도는 우리 수능에서도 꼭 알아야 되기는 하죠. 선입견과 편견이니까 우상이 그쵸? 근데 요거를 알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술을 할 때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살펴봅시다 여러분. 종족의 우상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종족,
에서 보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족에 속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새가 노래해요. 그치? 새가 노래하는 건 얘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새가 노래한다고 들리는 거야. 얘가 지금 사실 노래를 부르는지, 그죠? 울부짖는지, 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 기분이 나쁘면, 슬프면, 새 소리가 참 구슬프네. 새가 참, 슬프게 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노래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굴의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동굴 안에 갇혀서 세상을 이렇게 뭐라고 할지 열린 모습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거. 우리 플라톤의 동굴의 그 비유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동굴 안에 갇히면은 단편적인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물안 개구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키면서 생기는 오류지. 그치? 내가 걔에 물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렸을 때 걔가 정말 무서웠거든. 걔는 정말 무서운 동물이야. 그지? 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시장의 우상 보면은 여러분 시장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주 시끄러운 곳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도는 이야기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유언비어를 믿는 거예요. 용이라는 단어가 있지. 용이 여러분 실제 하는 동물입니까? 상상의 동물이죠. 그쵸? 근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용갈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우상이다. 그 다음 극장의 우상은 여러분 그 권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기는 편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학자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근거를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면 그 사람의 권위에 비추어서 그거를 맞다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는 거죠. 이거는 대학 교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한 말이니까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편견에 따른 오류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베이컨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우리 그리고 베이컨보다 흉이 사실 되게 중요하지. 흉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네요. 그죠? 후덕하게 마음이 좋았대요. 되게 호탕하고 그러셨대요. 자, 흉은 여러분 우리 그 이성주의의 입장을 좀 뭐라고 비판합니다. 이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 도덕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역할을 동기까지도 이성이 이제 유발한다, 이성이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성주의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가예요. 휴미 감정. 이 사람을 여러분 주정주의라고 불러요. 주정주의. 글씨가 주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정이 주가 된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성보다는 감정, 정념이 휴한테는 더 중요한 거거든. 그치? 도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라고 주장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혹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성은 그냥 노예일 뿐, 거들 뿐. 이성은 거들 뿐, 단지 거들 뿐이야. 그치? 감정, 정념이 중요한 역할을 더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 그래서 주정주의자라고 부르죠. 그죠? 자,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고, 여러분, 이성은 전혀 힘이 없고, 그지? 도덕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 판단, 이성보다는 감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그 동정심, 연민 이런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퉁쳤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끝나고 공리주의 칸트를 이제 김성윤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칸트는 감정에 의해서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이끌려서 그 동정심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김성윤 쌤이랑 배울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도덕적 행동의 그 원인이 이성에 있어야지 이제 칸트는 그죠? 그 도덕 법칙에 따른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이성적인 가치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휴먼 그 칸트와는 거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 예를 들어 여러분 선생님이 말이죠.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뭐 그런 거 보면 거의 막 불쌍한 사람들 막, 그지? 힘든 사람들 막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딱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전화를 거는 거죠. 그 전화를 걸면 이제 기부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했다. 여러분, 나의 감정 때문에 한 거야. 그치? 감정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 감정이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라고 휴미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성은 그냥 단지 거들 뿐이야.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알려준대요. 그러면 얘가 불쌍해.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방법, 수단을 제시하는 게 이성이다. 그치? 그렇다고 여러분 휴미 이성이 아무 역할도 없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쵸?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하고, 그 판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그러면 불쌍한 이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효율적일까? 이런 거를 이제 판단 내릴 수 있게 하는 도구적인 역할, 수단을 알려주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의 역할 여러분 휴메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죠? 감정을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어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 여러분 무엇을 시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긍정적하는 거야. 긍정하는 거. 그치. 시인은 끄덕끄덕끄덕. 그래 그거 맞지. 부인은 여러분 아니야. 그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러분 어떤 그거를 이제 어떤 행동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한참 그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묻지마 살인 혹은 또 뭐 있었니? 버닝썬, 그치? 버닝썬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너무 그 묻지마 해가지고 죽은 사람 너무 안 됐다. 저런 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불쾌한 감정. 절레. 부인. 아니야. 부인의 감정을 갖게 되죠. 그쵸? 요런 거는 나쁜 거야, 여러분. 감정으로서 아주 나쁜 거, 악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우리, 휴메에 따르면 선이라는 건 우리가 시인의 감정,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 끄덕끄덕, 저 좋네 참. 누가 누구를 돕고 뭐 기부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신문에 그런 거 나왔다. 그러면 흐뭇해지죠. 이거 그치? 그러면 그건 선이고, 절레 부인하면 그건 악이에요. 그쵸? 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쵸? 그러면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유용한 행동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인 공감, 뒤에 이제 공감 나올 거거든요. 우리 이제 휴메에서 되게 중요한 게 감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감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치? 공감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그 감정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그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같이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유용하다. 우리 이제 휴미 유용성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경험을 중시하는 그 입장이 유용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얘기 했었잖아요. 소피스트가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이라서 유용성을 강조하고요. 그쵸?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자,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산다. 그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휴미 말이죠. 그 도덕에 대해서 이제 정의 내리고 도덕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인 즐거움, 즉 쾌감을 일으켜요. 쾌감. 그쵸? 우리에게 쾌감을 일으킨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 그죠?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행동,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동, 우리 사회 전체에 좋은 거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도덕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공감, 그치? 공감.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휴문 감정, 공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치? 우리는 여러분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감이 이렇게 여러분 그 시인의 개인적인 그 감정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여러분 그 감정을 휴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성을 배제한 건 아니다. 그지? 이성을 사용해야 사람을 살릴 방법을 알 수가 있다. 그쵸? 도구적 역할 그래가지고 쭉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론이 뒤에 나오는 실용주의 해가지고 실용주의에서 이제 듀이를 대표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실용적이다 하는 거 보니까 유용성을 강조하겠죠. 그렇죠? 경험론의 이 유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요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글 하나 읽으면서 이성과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 휴메 입장에서 찾아보자고. 그지? 자, 라이언 레작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해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식수가 없어서 일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민을 느꼈어요. 그렇죠? 연민을 느끼고 이제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직접적인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되는 거야. 연민을 느꼈다. 우리 그래서 실천의 동기는 감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연민을 느껴서 뭔가를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그 수단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우물을 파주어야겠다고 결정했다. 요거는 이제 이성이 한 역할이죠. 그렇죠? 그 수단, 방법을 우리가 이성이 알 수 있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모금 운동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성이 한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치? 동기를 이제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건 감정인데 그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판단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참가 거짓을 판단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여러분들 빨리 풀어볼까요? 풀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수능 특강의 내용이 되게 자세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봅시다. 자, 1번 데카르트랑 스피노자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리론이에요. 그죠? 이성중심. 그 다음에 베이컨과 휴me 오늘 배웠어요. 감정중심, 경험론. 그죠? 경험론, 합리론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 데카르트 하면 여러분들 뭐 또 떠올려야 돼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여러분 철학의 제1진리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거 철학의 제일 원리죠. 그쵸? 여기에 뭐 들어가요? 방법적 회의 쓰시면 돼요. 방법적 회의. 글씨를 잘 못 쓰겠어. 회의. 그죠?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인과적 인과적 혹은 질서 혹은 필연성 다 될 것 같습니다. 필연성, 인과적 질서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피노자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필연성 이런 것을 인식을 할 때 마음이 평화롭고 평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베이컨은 여러분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얻어내는 경험으로부터 얻어내는 뭐예요? 아까 배웠어요. 귀납적. 여러 가지를 사례를 통해 여러분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 휴먼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 그지? 혹은 정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우상 4가지를 공부했는데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선입견,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타파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한 거잖아. 그치? 바르게 왜곡되지 않은 알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우상이 뭔데? 4가지 종류가 크게 있대요. 종족의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생기는 편견이라 그랬지. 디귿이네. 그지? 그래서 새가 노래하네. 요런 거. 그지? 동굴의 우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동굴 속에 갇혀서 여러분, 내 경험으로만 보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리을. 시장의 우상은요, 여러분, 유언비어. 자, 그 다음 극장의 우상은요, 그 권위 있는 사람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 보시면 갑이 누굽니까 여러분?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그치? 이성은 힘이 없고 뭐래?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 도덕성은 이성보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라는 여러분 갑이 흉이네요. 그죠? 을은요. 을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복이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신이 곧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누구예요? 스피노자죠. 그죠? 그래가지고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인데 자 보자. 1번부터 이성적 관조의 중요성을 을이 관가합니까? 을은 이성적 관조의 중요성을 막 역설했어요. 주장했어요. 그죠? 이성적 관조 필요하다고 했어. 을이. 그래서 을에게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니네요. 그죠? 인간의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기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러분 갑은 여러분 감정이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네. 그지?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간과한다는 거는 그걸 놓치고 있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을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죠? 3번도 틀렸어요.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건 을이 한 얘기고요. 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5번이 맞겠네요. 을은 이성을 엄청 강조해요. 그치? 감정,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휴먼 감정의 그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정념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직접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는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스피노자가 제시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그쵸? 그래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그치? 그리고 이성적 관조, 그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신의 본성에서 그 필연성, 우리가 필연성을 파악하는 거, 그치? 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파악하는 거, 요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일단 감정이 말이죠. 도덕적 실천의 그 동기가 이제 감정이고 그 동기 유발이 됐어. 그랬을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도덕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방법, 수단이 되어주는 것이 수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성이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좀 그래도 내용을 꽤나 많이 봤어요. 그죠? 우리 수능 특강 한번 살펴봅시다. 수능 특강. 자, 수능 특강 보시면
수능 특강에 일단 여러분 베이컨 한번 보세요. 베이컨. 베이컨이 여러분 그 유용성 강조했다 이야기했죠, 그쵸? 그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유용성. 그 흐름이 다 유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뒤에 나오는 여러분 공리주의도 경험을 중시하는데 공리주의도 유용성을 강조해요. 물론 흉도 마찬가지죠, 그쵸? 흉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흉이 말이죠. 그 우리 시인의 감정, 사회적 시인의 감정, 그걸 이제 시인의 긍정적인 즐거운 감정이죠. 즉 쾌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선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 공리주의의 시초가 된 사람이 휴미야. 휴를 공리주의자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공리주의의 그 시초가 돼요. 그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공리주의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공리주의는 우리가 꽤나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요? 여러분 그 생활과 윤리에서 공리주의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또 이어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을 하려면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 환경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우상론 기억나요? 4가지 우상 이야기 했잖아요. 그쵸? 우상론.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요런 이야기까지.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 영상 봤죠? 거기 신기관에 여러분 요런 얘기가 나와. 개미의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미의 방법이 나오고 꿀벌의 방법이 나와요. 자, 어디 나오나? 꿀벌, 그치?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료를 막 모으는 거야. 그치? 거미는 이거는 완전 연역법만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앞에 거는 귀납법만 사용하는 사람이야. 근데 꿀벌은 중용을 취한대요. 일단 재료 사리를 막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소화시킨대. 요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치?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경험을 중시하고 관찰, 실험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여러분 지성,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해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물론 경험을 중시했지만 이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에 들어가지만 이성도 중요하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꿀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자, 요게 이제 스피노자는 우리 저번 시간 배웠고 중요한 흉 봅시다. 흉은 감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주정주의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요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감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감정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끄덕끄덕 쾌감을 느끼게 하면 그지? 선이고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이건 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건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야 우리 번인성 그런 거 보면 아유 불쾌해. 그지? 부인의 감정. 여기서 절레절레. 악이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성이 아니라요. 그죠? 감정이다. 감정이 직접적 동기다. 그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우리는 여러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껴요. 그래서 남이 행복한 거 나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일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도덕성의 기초가 되고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 능력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사회적으로 유익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뭐 회의주의적 인식론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알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뭐 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공리주의 윤리의 모태가 되었다. 아까 이야기했어.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익이 되는 것에 우리가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더 많은 쾌감을 느낄수록 그것이 선이다. 공리주의 굉장히 상통하죠. 그래서 이것이 공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휴메 감정중심 윤리사상 보시면 이 자료 플러스 좀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성은 의지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고 그 다음 그래가지고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그쵸? 흉이다, 흉. 그래서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그래서 노예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상, 정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악덕과 덕. 악덕은 악이고 덕은 선이겠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으키는 인상 정감, 그러니까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상 또는 정감에 의해서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 이거 참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자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은 아니다. 쭉 하다가 여러분 쭉쭉쭉쭉 뭐라고 할까 품성을 개별적인과 무관하게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고려한대.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치? 우리에게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는 해로워. 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적이지만 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공감 능력, 보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주관적인 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유용성이 자기 자신에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 자체로 우리의 시인을 받으며 시인 끄덕끄덕의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성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고요. 그쵸? 그래서 도덕성은 일종의 감정, 도덕감이라고 불러요. 우리 감정이잖아. 그래서 감자가 느끼다 감자거든. 느낄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순서가 지금 선생님이 굳이 마우스로 이걸 쓰려고 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도덕 감정, 그지? 느낄감으로써 발생한다. 그래서 느껴진다고, 그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시인과 부인의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그 보편적인 감정이다.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에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여러분 이 공감 능력 엄청 중요하죠. 그죠? 공감 능력 작년 모평에도 나왔대요. 이제 자 현들이 울려 현의 운동이 다른 현들에 전달돼 모든 정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같이 느끼고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같이 느낀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감이 도덕성의 기초다. 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성주의는 뒤에 이제 우리가 김성윤 쌤이랑 배울 칸트에 큰 영향을 주고 그지? 경험주의는 아까 이야기했죠? 실용주의, 유용성, 현실적인 문제 해결, 좀 더 현실적이고, 그치? 유용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 좀 푸세요. 여러분 알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주는 김성윤 쌤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 빠빠이. 건강히 잘 지내요.